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8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날인데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시 약 한 25분을 경과한 요 시점에서 지수는 0.3포인트 정도 2450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에 다우와 나스닥 등 해외 증시가 많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히 회복되지 않고 1300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불안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8월 첫째 주의 시작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8월 첫 주, 이제 앞으로 8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테마 위주로 설명을 드린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가 그동안 대략 한 500%씩 했던 기업들이 8월 초에 줄줄이 많이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점을 오늘 8월 1일 날 코리아 옥션이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K옥션. 그리고 이제 하루 차이로 내일 실리콘2가 상장되는 날이고요. 오늘까지 공매도 2일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 날 조광 ILI, 그 다음에 8월 10일로 모아 데이터가 상장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 특히 다행히 모아 데이터가 그동안 일관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8월 초에 상장되는 이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던 주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큰 테마로는 교육 테마가 지난 주말에 연속해서 초등학교 학령을 이제 5세로 취학 연령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다소 불안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유아 교육 프로그램, 유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좀 증가할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유아 교육 쪽에 그 매출이 있는 애니능률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비 김영,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폴란드에 방산 무기 수출하는 그런 계약으로 인해서 현대로템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한화 풍산, 뭐 이런 종목들 강한 흐름으로 보였는데, 지난주까지 강세에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큰 테마로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OCI라든가 SDN, S에너지, 신성 ENG, 한화 솔루션, 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 최근의 상승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그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했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에너지의 대책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리스크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녹색 에너지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태양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태양광 모듈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향후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년간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겠다 해서 전기차,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 저감 장치 등의 약 480조 규모의 인플레이 감축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대로 한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증자주인데요. 오늘 K옥션이 상장이 됐죠. K옥션은 오늘 상장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2,700만 주가 됐고요. 우리가 여기 K옥션에서 보고 하나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7월 27일 이후에 7월 28일부터 공매도가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기존의 8,5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주가가 8%가 넘는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120만 주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꾸 예전 같으면은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그 시점, 첫날이 대부분 바닥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흐름에서 다소 이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공매도를 활용하는 층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좌에 무상주가 들어온 시점, 요때가 진정으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도 일정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무상증자를 받지 않고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공매도가 가능한 날 일 없이 마이너스 8%에서 10% 급락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그 시점에 전날 이 주식들을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계좌에 주식이 완전히 입고가 됐을 때 서서히,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K옥션 같은 경우 오늘 비록 하락세를 또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물량이 2,700만 주가 다 상장된 다음에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던 주식의 바닥은 완전히 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2는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실리콘2의 주가 움직임도 보면 지금 첫날, 어제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었죠. 7월 29일 날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시점인데, 7월 28일 날 마이너스 5%에서 600만 주가 거래되면서 16% 하락이 됐고요. 이 하락세가 오늘도 그렇게 마무리되지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000만 주지만 내일 이후에는 이 주식수가 5천만 주가 더 늘어나서 6천만 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옥션에서 봤듯이 주가가 더 한 단계 하락 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8월 3일이면 조광 IRI, 편의상 그냥 조광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광도 지금 2,200원 아닙니까? 2,200원인데요. 우리가 이 바닥권을 정확히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상증자한 주식들이 대규모 무상증자를 할 때는 그게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무상증자가 하나의 주가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광 IRI 같은 종목도 지난번 무상증자 전에 권리락을 할 때 대략 14,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증자 무렵에 증자 회피성 매물로 인해서 12,000원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 기존의 이 무상증자가 전혀 반영 안 됐을 때 이 가격은 조광 IRI 같은 경우 7,000원, 8,000원대였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권리락 후에 상한가를 3번 연속
조광도 쳤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2,000원 정도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고요. 대부분이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받고 한 분들이 일단은 상한가 3번 이상 가고 주가가 2,200만 주나 거래됐고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가격대에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정도가 최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상장이죠. 다소 이제 기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오늘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가 장중에 20%가 넘게 4,400원까지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줬는데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8월 10일이면 아직 상장되는 날짜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낙폭 과대를 이용한 개인들의 단기 매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고점 4,400원 정도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무상증자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종목에 이거를 고가에 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종목을 얼만큼 고가에 파느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갈등 없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고점에 잘 정리해 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육 관련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아교육 쪽에 매출이 큰 그런 기업들이 관심이 되겠죠.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과거에 큰 폭으로 하락됐다가 최근에 이 바닥권을 견조하게 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장중에 7,000원을 돌파했다가 다소 완화되는 이런 측면들은 있는데 향후에 중점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취약 연령하고 관련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영유아들에 대한 매출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아이비김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유아라기보다는 이쪽 그 성인 관련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가라는 메리트는 작용이 되고 있지만 그 직접적으로 취약 연령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오히려 눈여겨볼 종목은 아이스크림 애드인데요. 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이런 기업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 구조가 조금 취약한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하고 애니능률 요 두 종목이 취약 연령 그 단축에 따른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장기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타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관련 지금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서 녹색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도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모듈이 주가 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DN이 이 유럽 쪽에 대규모
공장을 또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21일 날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최근에 점진적으로 바닥권을 탈출하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은 물론 9,100만 주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다소 개인들이 단기 매매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중저가로 볼 때 기존의 고점, 좀 매물대로 볼 수 있는 것이 3,500원대 이 가격대 아닙니까? 여기에 그 매물을 강력하게 돌파한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런 측면에서 SDN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한화솔루션 2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된 그런 측면들이 있죠. 또 S에너지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수익성이 여전히 조금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8월 첫째 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무상증자 관련주라든가 또는 조기 교육, 조기 입학, 요거로 인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매출이 증가하는 일부 교육 관련주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또 방산업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